태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알죠? 클 태자에 바람풍자예요. 그럼 뭐야? 굉장히 크고 센 바람을 얘기하겠죠. 우리 이번에 9호 마이선 10호 마이사 9호 마이사 10호 하이선인가 몰라, 정확히 기억 안 나. 그에 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바람을 느꼈잖아요. 그쵸? 그런 태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 시기 7월에서 9월에 발생합니다. 7월에서 9월, 즉 다시 말해서 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 가을이면 초가을로 보시잖아요. 지금 9월이잖아. 그 7월과 9월에 주로 발생하는 게 바로 태풍입니다. 그때 발생해요. 자, 특징이 뭐냐? 자,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북상해요. 그러니까 열대 해상, 그 적도 쪽에 있는 곳이 열대기후 지역이잖아. 그럼 열대기후 지역에 있는 바다가 열대 해상이겠지. 거기서 발생해서 북상, 위도,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난 북반구 기준이에요. 북반구 기준. 자, 얘들 이따 좀 볼 거긴 해. 자, 북반구 기준으로 북상해요. 즉 그렇다면 저희도지. 열대면은 저희도잖아. 자, 저희도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북상을 한대. 그러면 고위도로 가는 거니 더 저희도로 가는 거니? 고위도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고위도로 북상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그냥 우리나라 옆에 생겨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열대해상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거기서 만들어져 갖고 그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강한 반원인데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 프린트 밑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해가지고 빈칸이 있죠. 거기에다 필기를 하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먼저 얘들아 위도를 좀 표시해 볼게. 자, 이게 위도 용도가 뭐니? 적도지, 적도. 자, 그 다음에 30도, 북위 30도, north. 그리고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좀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자, 표시해 주세요. 적도, 그리고 0도인 적도, 북위 30도, 북위 60도. 자, 지금 우리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얘들아. 자, 태풍이 어디에서 발생한다 했어? 적도는 열대기후지. 자, 열대기후의 바다에서 형성된다 했지?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발생할 거야. 태풍이 막 발생할 거냐. 막 엄청난 그 바람, 그 중심이 막 발생해요. 근데 이 태풍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몰라도 돼. 태풍은 일단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북상, 고위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한 사람은 따로 찾아와. 근데 지금은 설명 안 할게.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람 두 개를 알아야 돼. 자, 이건 그냥 외우세요. 외워.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외우세요. 0도에서 30도 사이는 주로 얘들아 저위도라고 해, 대체적으로. 그리고 30도에서 60도는 중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60도에서 그 극지방은 고위도라고 대충 보통 그렇게 칭하거든. 근데 이 저희도 0도에서 30도에서 항상 부는 바람이 있어. 항상 1년 내내 빠짐없이 부는 바람이라 해서 항상풍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라는 게 불어요. 무역풍. 항상 1년에 이렇게 분다고. 또 근데 중위도는 또 달라져. 중위도에도 항상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있거든. 근데 여기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치우쳐서 분다 해갖고 편서풍입니다. 치우칠 편을 써가지고 편서풍.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자, 태풍이 만들어졌어. 근데 태풍은 어떻게 방금 얘기했듯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겠지.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정방향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갈까? 아니지. 올라가면서 뭘 만나겠어? 무역풍을 만나겠지. 그래서 태풍은 이렇게 저희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북서쪽으로 진행한다 해서 북서진을 합니다.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30도를 넘어가. 30도 넘어가면 뭘 만나니? 편서풍을 만나겠지. 자, 편서풍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휘어요. 여기는 뭐냐? 북동진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북동진을 하는데 그래서 태풍이 열대해상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는데 자, 태풍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태풍 이렇게 북반구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막 돌거든. 시계의 반시가 반대 방향 막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우리나라를 온다고.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무슨 반원? 위험 반원. 그리고 왼쪽은 강한 반원입니다. 자, 이거 의미를 볼게요. 위험 반원은 무슨 반원이겠어? 그치, 쉽게 말해서 위험한 발언이에요. 더 바람이 강해요. 오케이? 더 왼쪽 강한 반원보다 바람이 강하다고. 그럼 강한 반원은 어떻게 했니? 비교적 바람이 약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나왔어. 그럼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위험한 거예요. 그땐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왼쪽에 위치하면은 조금 덜한 겁니다. 바람이 세기가 덜해요. 자, 그래서 봐봐. 자, 우리나라 남만과 북한을 가르는 선을 뭐라고 하니? 38선이라고 하지. 왜 그럴까?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눈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30도와 60도 사이에 한 38도 이쯤에 위치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시 중위도에 위치하니까 이렇게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북동진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 과정 이해가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러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따로 물어볼 거. 자, 오른쪽에 왜 위험하고 왼쪽에 왜 덜 위험하냐? 이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거 시험에 안 낼 거야. 이유를 알고 싶으면 역시 이거 왜 북쪽으로 이동하나요? 이거와 함께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에 대한 호기심을 선생님이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학년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얘기 안 할 겁니다. 궁금하면 세계지리 선택하세요. 볼 수 있어. 그때 가르칠 수 있거든. 근데 난 세계지리 선택 안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중점적으로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지울게요. 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태풍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태풍의 이동 방향이 나왔습니다. 태풍 이동 가는데 어때 이거? 우리나라고 일본이지. 근데 태풍이 북서진하다가 약간 북쪽으로 휘었어. 오히려 더. 편서풍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아무튼 자, 북동진을 하지만 여기서 진행 방향을 조금 더 북쪽으로 생겨가지고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근데 봐봐. 자,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라고 했지. 왼쪽은 강한 반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피해가 심하긴 안 심하겠니? 심할 거예요. 이 태풍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볼게요. 자, 다음 사례를 보는데 자, 막 북진하다가 북동진 이렇게 막 휘어버리네. 우리나라는 왼쪽이 강한 반원에 위치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비해서 피해가 적을까 많을까? 적겠지. 자,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태풍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고 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바로 네이버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치세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막심할까 안 막심할까 여러분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의 생활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내용까지 사회에서. 알겠죠? 지리에서 중요한 내용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의 특징과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은 태풍의 피해,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볼게요. 순기능이란 뭐냐? 태풍도 좋은 점이 있긴 있어.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역기능은 뭐겠어? 안 좋은 점. 태풍을 통해서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완화시킬 수 있어. 얘들아, 우리 태풍은 7월에서 9월달에 온다고 했지. 7월달에 9월달은 뭐니? 7월에서 7, 8월은 7, 8, 9월 여름이지. 매우 덥지. 그러한 더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은 약간 시원해져. 예전에 비해서. 오케이, 그런 무더위를 완화시키는 점이 있고 또 적조현상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적조현상이 뭐냐?
바닷가에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현상, 이거를 적조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게 발생하냐? 자, 볼게요, 얘들아. 자, 여름철에 일어나거든. 적조 현상은 봄, 가을, 겨울에는 잘 일어나지 않아. 여름철 왜 일어나냐? 자, 하천의 종착점은 어디니? 하천의 종착점, 우리 강들의 종착점은 어쨌든 바다예요. 그건 알고 있지? 그치? 바다로 흘러들어요. 근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유량도 많아. 오케이? 유량도 많아갖고 강물도 많다는 거지. 강의 물이. 그래서 그만큼 강의 물이 여기 바다로 많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많이 흘러나오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포함돼서 여기 바다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이 육지에 있는 미생물들이 바다에 이렇게 분포를 하겠지. 그 미생물들이 빨갛게 변해요. 빨간 뭐로 변하냐? 붉은 플랑크톤이 됩니다. 플랑크톤. 이해가 됩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지리 시간에. 아무튼 이 미생물들이 들어가고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바닷속에 있는 산소들을 먹으면서 붉은 플랑크톤으로 성장합니다. 오케이? 그럼 붉은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서 형성되는 게 적조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 일단 첫 번째로 산소가 고갈되죠. 왜? 원래 여기서 살던 물고기들이 여기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산소들이 이 미생물들이 다 먹어. 그럼 얘들이 먹을 산소가 없겠지. 그래서 해조류, 각종 어패류 등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 적조 현상 때문에. 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햇빛을 막아요. 이 밑에 있는 해조류나 이런 생물들은 어쨌든 햇빛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 햇빛을 막아버려. 그래서 더 떼죽음 당하는데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태풍으로 이 바닷물을 한번 뒤집는 거야. 그렇다면 적조 현상이 좀 완화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떼죽음을 약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좀 가질 수 있긴 합니다.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이 적조 현상이에요. 자, 다음 역기능은 뭐였어요? 역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도로와 농경지 가옥들이 침수되겠지. 비바람이잖아. 바람이 많이 불지만 비도 많이 온다고. 홍수도 많이 일어나요. 태풍이 오면. 그리고 해일로 인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기도 하죠. 자, 얘들아, 바람이 엄청나게 강해요. 자, 우리 전 세계의 바다는 대표적으로 뭐 해류의 종류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그 물결로 인해서 해류가 발생하는 거거든. 근데 나 태풍이 온다고 쳐봐. 그럼 이 물결도 어떻게 됐어? 세지겠지. 센 물결이 이 해안가로 와봐. 그러면은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해일로 해안에 있는 그 낮은 저지대는 침수되겠지. 물에 잠기겠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유실될 수가 있어. 자, 선생님, 토양, 흙이 유실되는데 그게 무슨 역기능이에요? 하는데 얘들아, 토양이 뭐냐? 흙토자에 영양분해할 때 영양분의 양 글을 쓰는 거거든. 즉 그냥 땅에 있는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땅에 있는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요. 자, 농사 짓는 게 뭐겠어? 경작하는 게 뭐야? 뭘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잖아. 근데 자랄 때 뭐가 필요해? 토양에 있는 양분이 필요해. 그래서 일반적인 저기 한섬 해수장에 그냥 모래사장, 거기엔 아무리 심어봤자 안 자라요. 왜? 거기 영양분이 없거든. 그냥 모래야. 근데 그 모래 플러스 영양분이 합쳐져야지 토양입니다. 근데 그런 토양이 바람에 의해서 유실된다고. 그럼 농사를 못 짓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피해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그 피해 속에서 우리는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 그 권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